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42살 엄마입니다. 결혼한 지는 15년 정도 되었어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결혼 생활. 이제야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다른 건 다 이해했는데 갑자기 생각 없는 행동을 할 때면 등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어버리는 남편이 그동안 절 너무 힘들게 만들었죠.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사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15년 전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 후회가 밀려옵니다. 회사 신입이었던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며 시도 때도 없이 쫓아다니다가 회사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내 여자라고 선전포고를 해버리는 바람에 제겐 어떤 남자들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의 직급이 과정이었는데 당연히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회사에 이제 막 입사했는데 생각 없는 행동을 한 모습에 정말 많이 실망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연애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죠. 회식 자리였어요.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시점에 볼 일이 급해 화장실에 갔다가 나왔는데 어떤 남자와 부딪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부딪힌 건 아니고 술에 만취한 덩치 큰 남자가 제 어깨를 부딪힌 건데 그 사람 모습이 너무 무서워 저절로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 나왔죠. 그런데 저를 보더니 죄송하면 다냐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술이 많이 취해서 여자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퍼부으며 무섭게 다가오자 저도 모르게 식당에서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와 이상한 남자에게 향했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은 빠르게 다가와서 자기 여자 건드렸다며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주먹부터 날아갔고 아수라장으로 변하면서 회식 자리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제가 지금 생각하면 미쳤던 것 같아요. 그 행동이 저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고 그 일을 계기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에요. 그렇게 만나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왔고 깊이 생각을 하던 저와 달리 한시라도 빠르게 결혼하고 싶다며 남편은 벌써 아기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시간이 필요하다며 몇 번을 거절했지만 눈만 마주치면 결혼하자며 매달리면서 무턱대고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겠다며 진지한 모습으로 눈빛을 보내는 상황에 결국 저희 부모님과 처음으로 자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희 부모님 셋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이 터진 거죠. 어머님, 음식 처음 먹어본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도 예비사위 왔다고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아주 약간 조미료 맛이 나는 것 같은데 조미료 사용하신 건 아니죠? 제가 왜 이런 말을 여쭤보냐면요. 아버님 머리가 탈모잖아요. 아무래도 조미료를 자주 쓰다 보면 건강도 안 좋아지니까 탈모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진짜 속에 숨겨두고 꺼내지 않으려 했는데 입이 너무 근질거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아버님,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 드시고 대머리 되신 거예요?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내뱉은 말은 정말 충격이었고 저희 모두 입을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신적인 타격이 상당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맑게 웃으면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자기가 무슨 말실수를 했는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일단 그 자리에서 넘겼고 당황했던 첫 만남의 식사 자리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알고 보니 속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모습이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뒤 저희 집안에서 저런 남자와 결혼하는 건 생각보다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신중하게 고민하자고 했었고 저도 저런 모습을 본 상태라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너무나도 뻔히 보여서 결혼 생각은 접게 되었어요.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 저희 집에 알았겠다 매주 주말마다 찾아와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것들을 잔뜩 들고 와서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저도 당황했죠. 처음 인사드리고 나서 다음날 어떤 말실수를 했는지 알려준 후 결혼은 힘들 것 같다며 미리 얘기했었는데 심각한 표정으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충분히 알았으니 그만해야겠다고 한동안 조용하더니 갑자기 찾아왔던 거죠.
저녁 시간 전이어서 일단 찾아왔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오면서 아주 밝게 웃더니 아빠 엄마에게 그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 선물을 건네주었고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은 평소에 부모님이 가지고 싶어 하셨던 물건이었습니다. 말실수 한 번에 엄청난 고가의 선물이 들어오니 저희 부모님 기분이 금세 풀리셨고 자신의 성격을 고칠 테니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달라며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좀 더 지켜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사람은 착한데 생각 없이 뱉는 말이 좀 문제였지만 이건 고치면 될 것 같았고 딱히 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순수하다고 해야 하는 건지 좀 모자란다고 해야 하는 건지 그러면서 회사에서는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 있는 직원들 이끌어가는 과장이라는 직책을 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말실수하는 것도 없었고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려고 하는 모습에 저희 부모님 마음도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를 하면서 무사히 결혼까지 이어졌죠.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일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시점에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행동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병원을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갑상선에 암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수술을 받아야 될 정도로 심각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수술 날짜를 잡고 병실에 누워 있는데 몸이 상당히 안 좋으신지 눈을 감고 누워 계신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급하게 뛰어왔는지 숨이 차 보였고 병실에 누워 계신 엄마를 보자마자 저에게 엄마의 상태를 물어보며 슬픈 표정으로 한참을 바라보며 엄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흘렀고 엄마는 분위기가 우울해지자 괜찮다며 좋아질 거라고 눈을 뜨고 저희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하필 아빠가 지방으로 출장을 간 상태라서 소식만 전달한 상태였고 수술날 아빠가 올 것 같다며 남편에게 따로 전화를 해서 옆에서 잘 챙겨주라며 부탁까지 했었어요. 엄마는 수술대에 올랐고 모든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에 기도하면서 엄마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실에 엄마가 오셨고 눈을 뜨기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지갑에서 뜬금없이 10,000원 한 장을 꺼내더군요. 한참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남자가 뭘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엄마 이마에 10,000원을 딱 올리더니 가시는 길 편히 떠나시라며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이마에 붙여주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충격을 받아 저도 모르게 남편의 얼굴에 손이 날아갔고 남편은 엄마가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단정짓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모든 상황이 끝난 게 아니고 세상 떠나지도 않은 분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너무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심각해진 건 모든 상황을 엄마가 듣고 있었고 이마에 10,000원이 올려졌을 때 눈을 뜨기 시작했던 거죠. 당신 지금 미쳤어? 우리 엄마는 이제 막 수술받고 나왔고 세상 떠난 분도 아닌데 병실에서 많은 사람들 보고 있는데 떠나라며 엄마 얼굴에 10,000원을 붙여?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네.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빨리 말해보라고.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어. 세상 떠나면 노잣돈 올려주잖아.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지. 정말 많은 고민했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올려봤어. 아직 어머님 깨어나지 않으셨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당신만 조용히 하고 있어.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엄마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로 사위를 쳐다보고 있었고 수술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지만 엄청난 분노에 찬 시선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쪽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밀치며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뒤에서 모든 상황을 듣고 계셨는지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를 떨어뜨린 아빠는 온몸이 부들부들거리며 남편을 향해 엄청 무섭게 걸어오셨고 놀란 남편이 고개를 떨구자 아빠는 멱살을 잡고 밖으로 질질 끌고 가셨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충격이 쉽게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이 되지 않는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네요.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엄마도 진정이 되었고 아빠가 병실에 들어오셨는데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빠에게 물어보니 이번 일이 너무나 충격이 크셨는지 저와의 결혼 생활을 그만하라는 말을 꺼냈다며 저에게도 이혼하라고 통보하셨어요.
이 문제로 인해 저도 이혼 생각 안 한 거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얼굴을 봐야 한다면 그럴 때마다 이번에 일어난 사건이 떠오르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질 것을 저희 가족 모두 알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집에 먼저 들어온 남편과 정말 진지하게 대화를 했고 이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좋아질 수 없다며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다시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겠다며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지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이혼이 두려웠던 남편은 자기도 생각을 좀 하자며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피하려고만 했고 그렇게 별거를 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나고 완치 판정을 받게 된 엄마는 남편의 얼굴을 평생 동안 보고 싶지 않아 했어요. 아빠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 아이들만 불쌍한 거죠. 저런 사람을 아빠라고 보고 싶은데 언제 오냐며 울고 있으니 주말마다 와서 아이들 데리고 밖에서 놀아주다가 들어갑니다. 한 번의 실수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집안을 풍비박상 만들었고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런 상황을 남편은 이혼을 하지 않으려 5년이라는 시간을 끌었네요. 저도 더 이상은 이렇게 지내는 건 아닌 것 같아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전화가 울리기 시작해서 받아보니 수화기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시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었어요. 결국 도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모두 장례식장에 들어갔고 엄마와 아빠는 5년 만에 남편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분위기 정말 쌀벌했죠. 아직까지 그때의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생각 없는 남편은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그때 일에 대해서 다시 입 밖을 꺼내더니 자기의 행동을 그동안 정말 많이 뉘우쳤다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격상 하고 싶은 건 참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해달라고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고 있었어요. 부들부들 참고 계셨던 엄마는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으셨는지 밖으로 나가셨고 아빠도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을 것 같아 엄마 뒤를 따라 나가셨어요. 저도 아이들 데리고 장례식장을 나가려고 하는데 아빠가 이상한 상자를 하나 들고 오더니 아버님 영정사진 앞에서 상자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뭘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상자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돼지머리였어요. 그러고는 엄마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면서 돌돌 말더니 돼지 코에 입이며 꽂아 넣으시며 부의금이라고 고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장례식장은 난리가 났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남편은 뭐 하는 거냐며 저희 부모님께 돼지머리 당장 치워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영정사진 앞에서 남편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 잡기 취급당했지만 이해해달라며 돼지머리에 꽂은 돈은 노잣돈이라고 말씀하시고는 다음날 당장 이혼하라고 하고 나가셨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결국 저희는 결혼 15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이 참다 못해 결국 똑같이 갚아주셨던 거죠. 장례식장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충분히 사과했다면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지만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진정하게 뉘우치려고 하지 않고 원래 성격이 그러니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하는 말 때문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똑같이 해줬다고 합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장례식장에서 하는 행동들에 대해 저희 부모님 아직까지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결국 남편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대로 돌려받게 된 거였죠. 그렇게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과 재산 분할은 남편의 행동들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 또한 저에게 돌아왔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생각 없이 말과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지 모르거든요.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봐야 하는 상황이 오지만 아이들에게조차 남편의 행동들이 영향을 주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후회 없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아내는 정말 주변에서 저를 부러워할 정도로 현모양처였습니다. 거기다가 시부모님한테도 정말 잘해서 저희 부모님이 계신 시골에서도
제 아내는 모두 알고 계실 정도입니다. 어머님 친구분들은 효부상을 줘야 하지 않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너무 고마워서 저라도 잘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제 가정에도 충실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총각 때도 둘만 좋으면 다 좋아서 표현해도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신혼 때 많이 부딪힌 일로 싸우기도 했었지만 그럴 때마다 아내는 천사였습니다. 다 참고 지혜롭게 해결해왔죠. 그래서 싸움은 결혼 생활 20년 동안 정말 거짓말 같지만 크게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지냈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워낙 내조를 잘해줘서 저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었거든요. 그렇게 20년을 같이 살다 보니 서로 싫고 좋음이 보이고 서로 눈치껏 배우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애엄마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알게 된 동기 언니라는 사람을 알게 되면서 자꾸 밖으로 돌기 시작했고 나가기만 하면 술을 먹고 오는데 그것부터 이상했습니다. 그러더니 날이 갈수록 때가 되어도 들어오지 않는 날이 점점 많아졌어요. 술도 잘하는 편이 아닌데 술을 먹고 들어오고 이제는 아예 저녁 시간에 맞추어 음식 배달을 해두고 나가더군요. 아이들은 엄마가 언제부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당연하듯이 배달 음식을 먹는 게 익숙하더군요. 애들이 어릴 때는 유기농으로 음식을 해서 먹이고 특별한 날이 아니면 먹이지 않던 사람인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달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멘붕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런지 좀 되었다고 하더군요. 아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드리자면 워낙 수줍음도 많고 사람들이 많은 곳은 일체 가지 않고 노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내랑은 20대 중반에 만나서 지금 40대 중반이 되었어요. 이사도 참 많이 다녔는데 이번처럼 이렇지는 않아서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던 사람이 이사 오고 나서 화장도 하고 모임도 만들어서 나가고 그렇더군요. 너무 걱정이 되어서 주변에 물어보니 갱년기 오면 그럴 수 있다네요. 제가 남자여서 그쪽으로는 아는 것이 없어 달라진 아내를 위해 검색도 해보고 전화 상담도 해봤습니다. 남들은 제가 너무 유난 떠는 건 아니냐고 하지만 그동안 저에게 자신을 희생해준 아내에게 무언가 도움이 된다면 해주고 싶어서 나름 여러 방면으로 애를 써봤습니다.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 한다는 마법이라는 것도 여전히 하고 있고 저희가 20년을 살았어도 서로 부부 사이가 남다를 만큼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내가 달라지는 것은 제게 너무나 크게 와닿는 겁니다. 자신보다 가족이 우선이었던 사람이 시댁에 형님들이 둘이나 있는데도 막내라고 게을리하지 않고 먼저 희생을 해서 열심히 살아온 아내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지쳐서 그런가 싶어 아내의 지인 중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전혀 아내의 상태를 모르고 있고 이상한 건 이사 오고 나서 자주 하던 연락은 끊겼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도 하시는 말이 며느리가 예전같이 않아서 그렇다며 혹시 싸웠냐고 묻더군요. 부모님들은 저희가 싸움이라는 건 전혀 안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몇 번이나 행동이 변했다며 물어왔죠. 어머니 말로는 어디 가려는지 급하게 본인 할 일을 끝나자마자 가버렸다고 하더군요. 워낙 부모님한테도 딸처럼 하나하나 챙기면서 본가에 한두 시간은 기본으로 있다가 온 사람인데 1시간도 채 있지 않고 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자주 못 올 것 같다고 그런 말까지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애들이 크니까 돈 들어갈 일이 많아서 며느리가 일을 하려나 보다 생각하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먼저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먼저 물어볼까 많은 고민 끝에 일단 가볍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너무 밖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안 그런가? 그동안 20년 동안 집에만 있었으니까 이제 나갈 때도 됐지. 집에만 있으면 몸에 곰팡이가 돋는데. 그런 소리가 있었어? 몰랐어. 언니 알게 되면서 여러 명이 알게 됐는데 너무 재밌어. 나이들이 있어서 그런가 농담도 하고 너무 웃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늦은 거야. 애들이 배달 음식을 너무 쉽게 먹는 것 같은데. 원래부터 좋은 걸로 다 먹여봐서 이제 그 정도는 괜찮아. 나는 밖에서 약속이 있어서 못 본다지만 그래도 애들 엄마고 지금이 한창 먹을 때인데. 걱정 마. 영양제 다 챙겨 먹이고 있어. 너무나도 달라진 아내의 태도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애들 먹는 거에 유난 아닌 유난을 떨었던 사람인데 저렇게 말을 하니까 딴 사람이랑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주부들인지 물어봤습니다. 이사 온 지 3달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친해졌어? 응, 그동안 뭐 하고 살았나 모르겠어. 자기 현모양처였잖아.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잖아. 그래서 내가 되려 고맙고 또 고맙지. 그러니까 바보처럼 살았다는 거지. 아, 억울해. 왜 그래? 아는 언니들이 나보고 바보래.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억울한 것 같아서. 내가 그거 보상해줄게. 나도 이제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안정되었고 애들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살게. 했더니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모습으로 지갑을 들고 또 나가더군요. 순간 저도 뒤따라 가려고 했는데 아내의 모든 행동이나 말들 때문에 어리둥절하고 있다가 아내가 나가고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이미 그 언니라는 사람들과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호프집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간 아내를 보니 언니라는 사람이 따라준 술 원샷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원래 술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잘 먹지도 않아서 밖에서 먹어봤자 맥주 500 하나 시켜놓고 서너 시간 버티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내의 모습을 더 지켜보기 위해서 맞은편 커피숍 2층으로 올라갔어요. 다행히 아내가 창가 쪽에 자리를 하고 있어서 아내를 지켜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뭐 하는 건가 싶어서 그냥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때 그 자리에 어떤 남자 2명이 합석을 하더군요. 한 남자가 아내 옆에 앉더니 팔을 감는데 너무 놀라서 일단 폰을 들어 그 자리에 일어나 뛰어내려가 서둘러 그 술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가 저를 보자 그 남자를 뿌리치면서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아마도 이 사람은 제가 알고 온 줄 모르고 잠깐 숨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김희선 하고 크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내는 몸을 움찔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함께 있던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러나 하는 식으로 바라보고 앞에 있던 여자는 아내 이름을 제대로 아는지 그 여자도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누구야? 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더군요. 나 저 여자 남편이다. 왜? 저 여자 김희선 아닌데? 사람 잘못 본 것 같은데 하더군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가 건달스러운 말투로 말을 하더군요. 저는 알고 이름을 불렀지만 그 사람은 아내가 이름을 속였기 때문에 제 행동이 무례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던 아내를 보니 더 화가 치밀어 올랐죠. 너 이러려고 저녁에 나갔던 거니? 친한 언니가 남자였어. 했더니 그 남자는 멱살을 잡더니 김희선 아니라고 했지? 그 남자가 더 강하게 밀어붙이니 그때서야 고개를 들어 오빠 하지 마. 우리 남편 맞아. 라고 하는 겁니다. 오빠라는 말에 어이가 없었죠.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케이블에 있던 컵이며 안주가 순식간에 바닥에 떨어지고 깨지고 난리가 아니었죠. 제가 남편이라는 걸 확인한 남자는 그 자리를 도망가지 않고 꼬리를 내리더니 형씨, 내가 실수를 했네. 그리고 난 정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러니 오해하지 마셔. 우리 그 사이클 동호회 회원들이 친해서 그래. 제가 그전에 지켜봤다는 걸 모르는 이 사람들은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오해한 것 같다며 저에게 진정하고 같이 동호회에 들어오라고 하면서 술을 권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어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동호회에서 불륜이 많이 일어난다고 듣기만 했지 제가 겪을 줄은 몰랐네요. 저는 그 순간 다 엎어버릴까 생각하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호기심이 생기더군요. 못 이기는 척하고 자리에 합석을 하니 갑자기 아내가 집을 가자고 하는 겁니다. 나도 한번 얘기 들어보고 나가볼까? 했더니 아내는 더 안절부절 하더군요. 많이 어색한 분위기 속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같은 동의 회원으로 보이는 사람들 몇 명이 또 오더군요. 이제 막 도착한 이들은 제가 아내의 남편인 줄 모르고 농담을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인사도 건네기도 전에 제가 새로 가입한 회원으로 착각하고 이런저런 농담을 하는데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아내와 그 오빠라는 둘 사이를 두고 연애 어쩌고저쩌고 하더군요.
저는 밝은 표정을 하면서 그 농담에 합류를 했어요. 둘이 진짜 잘 어울리네요. 했더니 나중에 온 새놈 중 한 명이 갑자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처음 모임 끝나고 거기 가는 거 봤잖아. 저는 그때 2차로 이성이 끊겼습니다. 그 남자를 방패 삼아 숨어있는 아내의 머리와 옷을 잡아 끌었고 나중에 참석한 그들은 말리면서 욕도 하고 서로 싸움까지 났습니다. 나 저 여자 남편인데 왜? 할 말 있냐? 그래도 여자인데 이러지 마. 너 마누라가 같이 뒹군 놈이 옆에 있는데 눈이 안 돌아갈 것 같아? 너 같으면 그럴 수 있어? 했더니 한 발 물러섰고 저는 그놈도 멱살을 잡아버리고 싶었지만 주변에서 신고해라 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 늙은 놈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더군요. 주변 사람들한테 신고하지 말라고 부탁까지 하더라고요. 아내도 그놈 옆에서 무릎을 꿇으려고 하자 왜? 이혼 당할까봐 그래? 내가 끝까지 가만 안 둬. 그때 경찰이 도착했고 다 같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놈 알고 보니 상습범이더군요. 여기저기 등산 동호회에서 이런 짓을 하다가 잘려서 이젠 사이클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아내처럼 순진한 아줌마들 꼬셔서 돈 뜯어내고 했던 전과도 있는 놈이었습니다. 아내가 제대로 걸린 거죠. 아내는 집중 조사해보니 저도 모르게 비싼 건 모아뒀던 거 다 그놈한테 다 줬더군요. 제가 늦게 알았다면 앞으로 적금 만기되는 것도 그놈 손에 넘어갈 뻔했습니다. 집안 폐물은 이미 다 팔아서 알게 된 언니 집에 옷이며 사이클 다 쟁여놨더라고요. 물건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원룸까지 얻어서 물건을 거기다 숨겨놓기까지 했더라고요. 이사와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대출을 조금만 받으면 안 되겠냐고 물었는데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애들 학원비라고 준 것도 여기에 다 날리고 자전거에 다 쓰고 있던 것들 보면 그 짧은 석 달이라는 시간에 20년의 긴 세월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내의 바닥을 보고 나니 믿음 같은 것이 내 마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엄마를 버러지 취급하고 지금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이혼하고 바로 잠적해버렸거든요. 죽지 않았다면 어딘가에 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기 사연이 있습니다. 참 소름 돋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진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돈 요구를 하더군요. 돈이 없으면 자기는 맞아 죽는다고 살려달라면서요. 아내의 전화를 추적해서 알아보니 허름한 방이 하나 있는 곳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20년을 같이 살아온 정이 있어서 그런지 아내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도 잠깐이었어요. 방구석에 이불이 펼쳐져 누가 누워있는 것 같아서 봤더니 그 오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약물 중독에 도박에 미쳤다고 아내가 그러더군요. 겉으로 봐도 아주 처참했습니다. 아내도 이제 중독이 되어 있는 것 같더군요. 알코올 중독까지 되어서 예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몰골이었습니다. 저를 피해 도망온 곳이 그놈 집으로 와서 살고 있었더군요. 아내는 의도치 않게 중독이 되어 이제는 약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자 저에게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바로 신고를 했고 아내는 지금 감옥에서 벌을 받고 치료 중에 있어요. 아내와는 이것이 끝이 아닌가 싶습니다. 빚 감당은 이제 처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무사히 잘 커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년째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자친구 부모님 때문에 파토가 날 것 같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에 처음으로 이런 곳에 글을 써봅니다. 긴 글이지만 억울한 제 얘기 한 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고 저에겐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사람으로서도 존중할 수 없는 분들이시기에 다소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과한 표현이 나올 수도 있는 점 미리 양해를 드립니다. 만난 지 3년째에 내년에 결혼하기로 하고 그쪽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나는 3년 동안 저를 엄청나게 예뻐해 주셨습니다. 왜냐면 저 정말 잘했거든요. 저는 남자친구를 자기 부모님이 자식 챙기는 것보다 더 챙겼고 저 자신보다도 더 챙겼습니다. 처음에 2년 동안은 놀고 있어서 휴대전화료 밀리면 내줬고 데이트 비용도 제가 더 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운 것도 전혀 없어요. 남자가 당연히 더 써야 한다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그저 제가 남자친구에게 헌신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 거의 매주 챙기고 어디 안 좋으시면 때마다 챙기고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예쁨을 받았고요. 엄마 손에 크지 못한 제가 생각과는 다르게 참 야무지고 못하는 거 하나 없이 너무 잘 컸다고 매일 제 얘기라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하는 순간 저는 죽어도 안 된대요. 이유는 정말 별거 아닌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아들을 보낼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집착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만나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왔고 저희 둘이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20년 2월에 말씀을 드렸고 21년 4월에 결혼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할 기간이 없어 너무 급하다고 하십니다. 자식을 장가 보낼 마음의 준비로 1년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년 6월에 그 어머니께 장문의 카톡이 왔습니다. 결혼하지 말라고. 아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으니 네가 헤어져 달라고. 우리 집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안 드시고 제가 아주 좋은 외제차는 아니지만 그런 차를 타는 것도 마음에 안 드신대요. 저희는 31살 동갑인데 운전을 제가 합니다. 남자친구가 면허는 있는데 차가 없습니다. 제가 데리러 가거나 데려다 주는 일이 많습니다. 아무튼 결혼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잘했던 수만 가지의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졌고 결혼을 얘기한 후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을 골라내기 시작하시었나봐요. 남자친구는 그래도 저랑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결혼 정년기에 서로 만났는데 설마 저한테 그렇게 나쁘게 하실까? 우리 부모가 그렇게 나쁜 사람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결혼 준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계약들이 대부분 끝난 상태고 결제한 금액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0년 11월 어머님께 또 장문의 카톡이 왔고요. 그래서 이런 글을 처음으로 쓰게 됐습니다. 제가 5월경 댁으로 식사하러 갔을 때 아버님이 우리 아들의 단점이 무엇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3-4번을 그런 거 없다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이건 제가 대답해야 끝이 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남자친구한테 뭐지? 뭐가 있지? 하면서 정말 전 남자친구의 단점을 500가지를 알고 있음에도 머리가 하얘져서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르겠지만 우유부단한 점이요? 라고 하고 뒤붙여서 근데 저의 단점이 계산적인 면이라서 생각하는데 저희는 부족한 점이 서로 반대라서 서로가 보완해줄 수 있어서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주방에 계시다가 나는 우리 아들이 미안하지도 않는데 사과하고 그런 부분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하시지 생각하고 정도의 반응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날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다고 하세요. 이날의 일 때문에 저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는데 정말 저는 저 위의 내용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쓴 거예요. 근데 오늘 받은 카톡 내용 중에 이런 게 와 있었습니다. 집에서 식사할 때 네가 한 말이 오늘 같은 엄청난 일을 진행하게 만들었구나. 네가 말하기를 땡땡이는 싸워도 자기가 먼저 미안하다 말하고 네가 땡땡이를 잘 다룰 수 있으니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넌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에 너무 놀랐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온 결과가 오늘의 일을 저질렀다고 본다. 저 이거 보고 너무 어이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닮지도 않은 말을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이셨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저는 단점을 말할 때 저희 둘의 관계에 있어서의 단점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단점을 말한 거였는데 제가 아무리 당황해서 혹여나 횡설수설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이해할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정말 알 수 없어서 여쭤봅니다. 이건 여담인데 4살 많은 누나가 2년 전에 결혼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3년 만난 남자친구와 예쁘게 잘 만났고 집에 왔다 갔다 하며 부모님께도 좋은 모습 자주 보셨어요. 누나와 현재의 매형이 결혼하겠다고 했더니 매형한테 1년 동안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겠다.
1년 뒤에 다시 얘기하자 라고 하셨었대요.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결국 결혼을 하셨고요. 그쪽 부모님이 많이 보수적이십니다. 심각한 꼰대 정도의 표현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누나가 결혼을 한 뒤에 집을 이사하셨는데 누나 방을 그대로 만들어 두셨어요. 저에게는 여자는 출가 외인임을 말씀하시면서도 그쪽에서는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러 가지 말들을 종합해보면 참 이중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어떤 도움도 바라지 않았고 혹시나 둘째인 아들 보내시면 적적하실까봐 같이 모시고 사는 것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빠는 혼자 사십니다. 혼자 저와 제 동생을 키우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친구들 주변 사람들 모두 미친 소리 하지 말아라.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 요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전 엄마 없이 자랐고 혼자 컸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렇게 자라와서 그런지 시끌벅적한 게 사람이 많이 사는 집이 항상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도 정말로 좋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건 죽어도 안 된다라고 하시기 전에의 마음이었습니다. 결론은 불편해서 싫으시대요. 우리 가족의 민낯이 발가벗겨지는 것 같다 라고 하셨고 우리가 부족해서 아들 앞길 준비 못 해주신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하신대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요즘 애들 많다고 그거 별로 대단한 거 아니라고 칭찬받으려고 한 얘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쪽 부모님은 아들이 정말 귀하시대요. 그래서 딸과는 다르게 아들은 장가 보내는 게 사람을 집으로 들이는 일이라 신중하다고 하십니다. 너무 귀해서 마음의 준비도 힘드신 거겠죠. 정말 그렇게 귀한 아들인데 아들 앞에 준비된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이 31에 보험 하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유 있으시거든요. 3년 동안 봐왔고 들어왔고 강아지 2마리 온천시키는데 20만원을 쓰시고 해외여행 2달 동안 4번 가시는 것도 봤습니다.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저한테 못 주겠다고 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귀한 아들 취급을 받는 것 같지 않아서 그런 남자친구 모습에 좀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편도 아니에요. 건강검진 해볼 나이가 찼다고 생각해서 몇 년 전에 제가 검진을 시켰는데 동맥경화와 고혈압 직전 지방간 등등 충격적인 결과가 나서 결과지 어머님도 보셨다는데 근데도 버터에 고기 구워주시고 쌀밥에 집에서 먹는 음식들 건강을 전혀 신경 안 써주시더라고요. 남자친구의 건강 연애하면서도 저 혼자만 걱정하고 챙기고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지지난달에 제가 들어줬고요. 한 푼도 보태주지 못하시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저희 둘이서 시작하겠다고 했고 전 원래도 남자가 집 해오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부모님 심리가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세요. 네, 괜찮아요. 근데 자식에게 희생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매일같이 말씀하셨던 분들께서 왜 아들의 인생은 마음대로 결정 지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워낙에 고집이 세시고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성격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의 인생도 아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지 상관없이 원하는 대로 이루고 싶으신가 봐요. 남자친구가 원래 비혼주의자였습니다. 저를 만나면서 결혼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여태 사회생활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20대 후반까지 놀다가 취업을 했으니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약간 험난한 직업군이라 주 6일이라며 그렇게 노는 거 쉬는 거 좋아하는 애가 정말 힘들게 버티길래 왜 그렇게 힘든데 버티느냐고 했더니 저랑 결혼하려고 그런다는 말 듣고 원래도 결혼을 생각하고 평생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제 정말 믿어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이유로 열심히 살기 시작했는데 뭔가 목표의식을 부모님이 무너뜨리시니까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역류성 식도염, 지루 피부염 등등 4개에서 5가지 아픈 부분들이 생겨서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3개월간 날마다 울고 지금까지 계속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제가 자는 시간 내내 저를 내내 쳐다보시는 꿈도 꾸고 저저번 주에 꿨던 꿈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저 혼자 강남역에 걸어다니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부모님이 결혼식장에도 안 오신다더라. 그래서 친척 어른께 앉아주시라고 부탁하려고 하는데 친척 어른께 연락드리려면 엄마가 모두 다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하셨다고.
그 얘기 듣고 그 건물 많은 강남역에서 어디서 뛰어내려 죽을까를 생각하면서 올라갈 건물을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죽으려고 뛰어내릴 건물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건물을 찾아다니면서도 내 몸이 부서지고 터져 죽을 생각에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설레고 벅차고 행복했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벅찬 그 기분이 깨고 나서도 너무나 생생해서 내가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꿈의 기분이 느낌이 생생합니다. 아무튼 저도 아주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지만 남자친구가 가장 많이 알아주고 있고 또 남자친구는 중간에서 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남자친구 원래 비혼주의자예요. 평생 결혼 생각이 없던 사람입니다. 저를 만나면서 결혼을 생각하고 열심히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랑 결혼 못하게 하면 평생 결혼 못할 거다. 40살, 50살 될 때까지도 엄마 아빠랑 살았으면 좋겠냐고 했고 저랑 결혼 못하면 저랑 헤어지면 죽어버릴 거라고 했대요. 근데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하십니다. 그냥 저는 안 되나 봐요.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이분들을 더는 존중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한때 예뻐해 주셨다고 해도 남이잖아요. 미워하실 수 있어요. 저는 상처 주실 수도 있어요. 결혼 정년기에 결혼 전제로 만나서 파토나는 제 인생은 그분들께서 걱정할 거리도 되지 않는다는 것 이해하고 괜찮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렇게나 힘들어 하는데도 져주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니 결국엔 아들을 잃게 되더라도 나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제 남자친구가 결론적으로 소중한 아들 취급을 못 받는 거라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기서 너무 화가 났고 이제는 어른으로서도 존중할 수 없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맏딸이고 아빠가 절 많이 신뢰하고 믿으세요. 남자친구는 둘째고 누나랑 나이 차이가 좀 나서 그런 것인지 부모님께서 아직 미성숙하다고 생각하시고 약간 모자란 취급도 하십니다. 실제로 아가라고 부르세요. 저희 아빠가 저는 시집 보내줄 부모가 아빠 혼자라서 빨리 결혼했으면 하신대요. 여러 가지로 불안하신가 봐요.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요. 처음에 그쪽 부모님께서 결혼을 미루라고 생각해봐라. 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니? 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아빠는 이런 마음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아직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음에도 저희 결정을 지지해 주시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결혼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준비하는 과정에 당사자도 아닌 부모님께서 파토 내시는 거 너무 하찮고 작은 저의 인생이라 0.001도 그들께 배려받을 거리가 되지 못했다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조건적으로 따지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까지 밀쳐지니 억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제가 더 많이 벌어오고요. 비록 이혼 가정이지만 저희 아빠는 준비해 두신 게 있으셔서 도와주실 여유도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혼한다니까 사람들이 저는 아쉽게 하는 결혼이고 남자친구는 진짜 잘 가는 장가라고 합니다. 그런 말 듣고 좋은 건 아닌데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그래도 난 그쪽 집에 인정 못 받구나 서러웠습니다. 결국 제가 잘나고 못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분들께 그냥 골칫거리인 제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지 멀쩡하고 모자라는 거 하나 없이 남부럽지 않게 예쁘게 잘 키워준 나도 아빠의 소중한 딸인데 그 정도로 취급하시니까 너무 서럽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저희 아빠 자랑 조심스럽게 조금만 해볼게요. 저희 아빠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60대 초반이세요. 자기 관리 아주 잘하고 멋쟁이라 제 주변에 저희 아빠 팬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릴 때 시골에서 너무 가난하게 자랐고 사정으로 인해서 아예 어릴 때부터 친척 손에 맡겨 자라셨습니다. 그때 가난하게 살았던 게 한이 돼서 자수성가하시고 현재 부족함 없이 서초동에 25년 넘게 살고 계십니다. 어릴 때 돈 없던 게 한이 돼서 지금은 명품 외에는 걸치지 않으십니다. 로로피아나 에르메스를 즐겨 입으시고요. 5천만원 조금 넘는 롤렉스 딱 차고 S500에서 내리는 아주 그냥 매우 멋있는 성공한 남자예요. 저희 아빠. 사치만 즐기는 건 아니에요. 아빠의 힘든 시절 때문에 기부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곳에 적지 않은 돈을 30년째 하고 계십니다. 지나가는 배달 오토바이가 아빠 차를 끌고 가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남을 도와라, 나보다 못한 사람 먼저 생각하라고 배워와서
저도 그 부분을 많이 담기는 했어요. 아무튼 저희 아빠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엄마랑 이혼하고 재혼 안 하고 저랑 제 동생 뒷바라지 다 하며 키워주신 저에게 너무 소중하고 든든한 분이십니다. 옛날에는 저희 아빠가 여자는 집안일 해야지 얻을 여자가 가부장적이고 그런 마인드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동생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속을 좀 많이 썩였거든요. 그 세월 속에서 아빠는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셨고 뭔가 시대에 맞게 많이 변하셨습니다. 저희는 예물 생략하겠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남자친구한테 시계 하나는 아빠가 사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빠 예비 사위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질문도 단 한 개를 안 했습니다. 얼마 전 얘기하다가 알게 된 건데 아빠는 저를 데려갈 남자는 현금으로 5억 원 준비해와야 한다는 게 기준이었대요. 듣고 어이가 없었는데 그 정도는 가져와야 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아빠의 소중한 딸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아빠 기준에 닿지 않는 능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결정한 사람이고 아빠는 절 많이 믿기 때문에 저의 결정을 믿으시는 거였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아빠가 부족해봐서 힘들어봐서 저는 그렇지 않길 정말 바라셨어요. 아무튼 아빠의 기준과 욕심은 그 정도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제가 평생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부모로서 저는 아빠처럼 살질 않게 바라는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허락해 주신 거였습니다. 제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 얘기 들으시니까 제가 받은 서름이 아빠한테는 더한 서름이 될 것 같아서 그쪽에서 절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얘긴 여태 하지 못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키웠어도 부모 입장에서는 이혼 가정이라서 그런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속상하실 것 같아서요. 우리 집에선 저만 속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빠가 발이 좀 넓으셔서 아빠의 하객만 800명 정도가 됩니다. 아빠에겐 저의 결혼이 아빠의 마지막 숙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결혼이 4에서 5개월 남았으니 주변에도 다 얘기해 두셨는데 제가 아빠한테 창피함을 주는 딸이 돼버릴 것 같습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겨내 보려고 버티고 있었지만 남자친구도 부모님을 저버리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하고 그런 집에 시집 가는 거 아빠한테 불효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아빠가 알고 마음 아파할 걸 생각하면 그것도 불효인 것 같고 이 결혼이 깨지면 아빠 얼굴에도 먹칠을 하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 모두가 제가 결혼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걸 제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남자친구가 어머님의 오늘 카톡에 오신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도 자신이 없다고 하고 내일 얘기하자고 하고 잠수 중인데 카톡 얼굴 사진 저희 사진도 없애고 뭐 디데이 이런 것도 없애고 카톡도 안 봅니다. 진짜 저 버릴 건가 봐요. 어릴 때 엄마도 저를 버려서 버려지는 거 정말 싫어하는 거 잘 아는 사람인데 아니겠죠? 힘들어도 철석같이 믿고 버텼는데 마음이 많이 약한 사람이라 어제 어머님 얼굴 보고 얘기하니까 자신 없어졌나 봐요. 원래도 그런 강단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저 정말 잘 참고 잘 견뎌내는 스타일인데 사실 전 정말 누구보다 약한 심리는 가진 사람이라 이겨낼 자신이 정말 없습니다. 제 이야기들을 아는 친한 친구들이 몇 있는데 저보다 화내주고 걱정 많이 해주고 제 옆에 있어주는 고마운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제 마음은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냥 모든 거 모른 채로 없어지고 싶습니다. 그게 그들이 바라는 일이라는 걸 알지만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버텨낼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평생 죄책감 느끼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책감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요. 쓰다 보니 새벽 4시간 동안 이렇게 긴 글을 적었네요. 다 읽어주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읽어주셨다면 감사드립니다. 이런 게시판에 글을 처음 써봐서 그냥 주저리 써봤습니다. 혹시 악성 댓글 같은 것도 여기 있나요? 고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 들어와 본 건데 제게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제가 적어놓은 이야기들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두 없이 정신 붙잡고 겨우 쓴 글이에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합니다. 판을 본 적도 없고 처음으로 이런 글을 올려봤는데 익명이고 그냥 내 고민 여기다 적어보는 게 별일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관심 받게 될 줄 정말 몰라서 지금 약간 당혹스럽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네요. 알지도 못하는 저를 걱정해주시는 댓글들, 따끔한 충고 공감, 저를 욕해주시는 분들도 하나하나 다 놓치지 않고 읽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링크 보냈더니 이 글을 보았나봐요. 부모님도 알고 계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아빠께 어머님이 전화도 하셨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일들을 한나절이 지나고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고 생각하시기에 제가 잘못된 행동들을 했다는 카톡 내용 글 모두 캡처해서 보내셨대요. 근데 아빠는 무슨 뜻인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누가 봐도 제가 잘못한 부분이 없어서 무슨 뜻으로 이걸 보내라고 보내신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지금까지 있던 모든 일을 다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정말 속상해 하시고 당황해 하시지만 저희 둘과 함께 일단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십니다. 미련하다,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 주작이다, 꼴보기 싫다 등등의 댓글도 보았고 당연히 남자친구를 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모두 다 이해합니다. 저라도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저를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남자친구 모자란 점 많아 보이는 글이지만 저를 정말 많이 이해해주고 많은 사랑을 준 사람입니다. 제가 받은 마음이 여태껏 더 컸어요. 그래서 아닌 걸 알면서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힘든 일을 강행한 거였고요. 저를 정말 아끼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생각하시지만 저 심하게 똑부러지고 사람 믿지 못하는 성격이라 서로 사랑하는 믿음이 없고서는 제 모든 걸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존감 하나 정말 세상 높던 저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글이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한 댓글 보며 울기도 하고 위로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관심 너무 감사드리고 질책 또한 감사드립니다. 후기입니다. 후기까지는 안 쓰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네요. 그쪽에서 먼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성공한 분이신지 몰랐나봐요. 제가 그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서 단지 그냥 노후 준비 되시고 몸이 편찮으시다고 설명을 해서, 게다가 이혼 과정까지 그런 편견이 있으셨나봐요. 제 글을 보시고 다시 뵙자고 하시더니 정말 아버지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도 차도 좋고 꽤나 성공한 사람같이 보여서 그런지 그쪽 집안에서 갑자기 결혼 날짜를 다시 잡자고 말하더라고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그래서 아빠가 무슨 오해냐고 했더니 많이 아프시다고 해서 정말 많이 힘든 줄 알았는데 오해가 있었다고 하네요. 결국에는 이유가 그거였다네요. 바로 이혼 과정에 저희가 돈이 없고 아빠는 아프고 이런 문제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성공한 사업가시고 꽤나 좋아 보이니 이제야 다시 결혼 날짜를 잡자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너무 어이가 없으셔서 그래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딸과 상의해 보겠다 하고 일어나셨대요. 그리고 저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할 거냐고 진지하게 너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이런 식으로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건 싫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잘 생각했다며 직접 얘기해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그쪽 부모님한테서 연락이 와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 우리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마음 정했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결혼 없던 걸로 하자고 하고 파혼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결혼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할 거고 차라리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는 생각에 정말 마음 단단히 붙잡고 파혼했습니다. 남친도 힘들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미안하다고 계속 빌고 있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며 차단했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여러분들의 조언 덕분에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렇게 쉽게 버리려고 하는 시댁과 남친이 결혼하고 나서는 안 그럴까요? 정말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는 생각이 이럴 때 하는 것 같습니다. 긴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